득점위원회 상임대표 연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야만과 광기 정치폭력 유신 그런 제목의 글을 받았어요. 쭉 읽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에 결론을 보니까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유신 청산을 제안하는 토론회인지 그 폭력성을 고발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렸거든요. 지금 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유신 피해자들의 고문 그 증언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김근태 전 국회의원과 같이 민청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985년도인가 6년도에 남영동에 끌려가서 25일 고문을 받았거든요. 하여간 잘 싸워서 나왔어요. 그러고 한 10여 년 만에 그 민주인권 기념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거기를 그때 같이 고문받던 권영택이랑 갔는데 우리는 남영동에서 자랑스럽게 투쟁하고 나왔기 때문에 고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온몸이 굳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막 미친 듯 뛰더라고. 내가 그 형택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똑같은 거야. 걔도 그냥 사색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박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2번 죽이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남영동에서 6월 항쟁 기념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고문 현장에서 민주화가 되고 거기서 축제가 벌어지는 걸 겪고 나서야 고문의 후유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고문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만이 비로소 고문의 후유증이 치유된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와서 고문 얘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괜찮더라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심장이 좀 뛰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남영동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우리가 고문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고문을 저지른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유신 체제는 대한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최악의 정치 체제다. 발제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유신이 초래한 정치 폭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느 정도 훼손했고 유신 철폐 민주화 운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고양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유신 체제의 정면으로 저항하면 본인의 경험 중심으로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유신 체제는 대한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체계의 정치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악법 긴급 조치가 9호로 끝났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법무관이었던 조정장 선생님에게 들은 얘기는 긴급조치 10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발표되면 큰일 나니까 주변에서 막았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위신헌법을 비방 반대하는 자는 군법 폐위 회부한대요. 그 전까지는 일반 법원 회부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군법 폐위 회부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을 단지 유신헌법을 비방했던 이유 하나로 군법 폐위 회부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계급사회로 만들겠다는 천인 공노할 음모입니다. 군대 다 가봐서 아시잖아요. 상하복사이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까지 당하는 사회인 거 아니에요. 유신헌법을 비방 반대하는 이는 언제든지 군법 폐기할 수 있는 발상은 대한민국 전체를 계급사의 상징인 병영으로 만들고 대한 국민을 3년이 아니라 평생 지옥 같은 군대사를 시키겠다는 극악무도한 발상인 거죠. 아까 그 삼층교육대에서 받으신 분,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만약 기급조치 10호가 발동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이 저런 고문을 받고 살았겠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군법부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몰라요. 그럼 삼층교육대 끌려가서 개들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 하면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지난 2016년 7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얘기가 의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민생고만 해결해주면 언론의 자유쯤이야 긴급조치 해상 잡히고 평생 군대살이를 해도 찍소리 못할 거라는 저들의 생각은 군부 쿠데타도 경제만 앞서면 혁명이 된다던 아전인주식 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1976년 강직으로 끌려가서 군대 생활 3년 꼬박 됐어요. 그리고 1980년가 돼서 박정희가 그 김정일 총애받고 죽어서 계엄 선포됐을 때 KBS 계엄관으로 파견됐다가 거기에 지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내내 느낀 거 뭐냐면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유신 치하의 사회가 계급 사회인 걸 몰랐어요.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유신 치하의 사회가 군대의 축소판이더라고요. 군대는 그걸 좀 더 선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놓은 계급 사회였고 유신 치하의 대한민국은 교묘하게 꽈놔서 잘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계급 사회였던 거예요. 제가 군대 3년을 마치면서 작심을 했어요. 다시는 군대 같은 유신 치하에 살 수 없다. 그게 어렵지만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쳤던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9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 의혹 전파하는 행위, 집회 시 신문 방송 통신 뭐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는 비방하거나 그 개폐정을 주장하고 선동하면 모두 다 잡아들이겠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유신헌법을 비방한 자의 학교나 대표자는 그들을 지적하고 해임하고 파면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1975년도에 김정일 열사 활복 자살 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 하에서 데모를 했어요. 김정일 열사 수도 집회를 했다가 끌려가서 감옥사를 강제 징집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 잡혔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는데 학과장이 부르더라고. 학과장이 왜 부르는가 하고 갔어. 근데 내가 학과장에 들어가자마자 경찰 두 놈이 들어오는 거야, 바로. 그래서 거기서 연행당했어요. 근데 그 학과장은 지금도 거짓말해. 그건 우연이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하고자 주장한 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표는 그 사람을 징계 파면 제명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파면되게 생겼으니까 나를 고발한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은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을 요청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조치에 의한 주무장관의 명령 조치는 사법적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긴급조치에 의해서 군 병력을 요청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그 도지사나 시장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긴급조치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개, 돼지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찌푸려 말고 주는 대로 처먹고 꼼짝 마. 안 그러면 지도 새도 모르게 감옥 갈 줄 알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는 개발의 자야.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야. 꿈도 꾸지 마.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 전체를 다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그게 삼천교육대의 사건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만약 긴급조치 10호가 발동이 되고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하게 됐으면 5천만 국민이 군대 계급사에 취해서 맞아 죽어 나가는 사회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막았어요. 하지만 긴급조치 9호는 발표한 지 2주도 안 된 1975년 5월 22일 서울대생들의 김상진 열차 주도 시위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오둘둘 김상진 열차 주도 시위는 서울사대 야학반, 물대 문학반, 탈춤반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입니다. 즉 그전 시위가 학기 출신의 학생들이 주도한 것과 달리 비운동권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활복 자자한 김상진 열사를 장기도 못 치게 휴신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서울대 탈춤반이었는데 동료들이 와서 그 김상진 열사라는 분이 유신철폐를 외치면서 활복 자살했어. 근데 장기도 못 치게 휴신을 탈취당했어. 적어도 우리가 그 추도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하자 그랬어요. 왜냐? 아무리 잘못해도 죽었을 때는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묵살을 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내가 만약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야. 나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 치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개나 돼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동양예의의 미덕을 지키기 위해서 75년 5월 20일 날 오둘둘 그 김상진 추도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저는 그 오딜 사건으로 1975년도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근데 그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던 6개월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재판에 나가면 우리들은 아무도 착석하지 않습니다. 나가자마자 애국가를 불렀어요. 판사가 뭐라 그러든 검사가 뭐라 그러든 우리는 전두환 타도를 외쳤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보고 싶은 적 하고 굉장히 즐겁게 살았어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몇 번 안 돼요. 두 번째 행복했던 적은 80년 광주 항쟁 때예요. 복학하자마자 서울대에서 시위가 터져가지고 계엄령 선포되고 다 도망갔어요. 동료들하고 저 서초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숨어 살았는데 그때 광주에 있는 동료가 광주 학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거를 복사하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밤새 찍어서 그걸 들고 나가서 거리 우체통마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때의 그 해방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스릴 만점인 그 생활? 그 당시에 저와 제 동료들은 그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정의로운 서스펜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동료들한테 가면 돈을 일부분이 집어줘. 그러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절감했던 거예요. 세 번째 박근혜 퇴진 시위할 때 그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소리 외쳤을 때 그때 느낌 똑같아요. 그런 해방의 경험을 몇 번 겪고 나서 그래서 뭘 느끼냐면 인간이 저런 거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떤 삶이다 하는 걸 체감한 거예요.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그게 평생 동안 민족을 하게 된 동력이고 힘의 원천이었던 거죠. 결론을 얘기해야 할까 합니다. 인간지의 삶을 강요하며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생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유신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1980년 동학농민전쟁, 1919년 3.1혁명, 1930년대 항일부상투쟁, 1960년 4월 혁명, 80년 5.18 광주항쟁, 87년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 등 평균 20, 30년마다 시민혁명을 지속해 한 대한민국의 유신 독재 잔치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 행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해온 여의도 정치인들의 야합 정치 때문일 것입니다. 5.18 광주항쟁, 80년 6월 민주항쟁, 유신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얻은 당시 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야 8인 정치회를 만들어 밀실 개헌을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당시 법무가 조동찬 선생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헌법청을 몇 번 만들어 봤지만 그렇게 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건 처음 봤대요. 당시에 목마른 양김은 5년 단임 피선지를 통과시키느라 6월 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헌법 개정 국민운동 본부를 배제하고 여야만 참가하는 8인 정치회를 만들어 한 달 만에 개헌을 졸속으로 끝냈습니다. 군사독재와 유신 잔재 조항 개정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예를 들면 승자독재 선거 소선구 제도, 정당의 국가 후견 제도, 대통령의 상권 제도 등 발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강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국민발안제, 공무원 파면 청구권, 읍면장 직선제 등 4.19 헌법의 장점도 하나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 지금 바로 청산해야 될 유신 잔재 조항, 현행 헌법에 있는 거를 몇 페이지로 요약해 놨으니까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유신 잔재 청산은 선거법 개정과 집중민주의 개헌으로 시작해야 한다. 군부 독재정권이 유시정법을 개혁하면서 헌법 제1조 2항과 제124조를 아래와 같이 바꿨습니다. 원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어떻게 바꿨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지웠고, 즉 박정희 독재정권은 국민이 주권을 발동하여 저대 땅을 언제든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신 체제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대조를 공고히 하고 직접민주 요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124조 헌법 개정 발안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민 발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 국민 발의 조항을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발의할 수 있도록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불안했는지 저들은 상권 분립조차 파기였습니다.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간선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다.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삼권 분립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사실 삼권 분립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임스 매디슨이 대의제가 귀족 정치로 부패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 삼권 분립 사상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권 분립 제도를 파괴하였다는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포악성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 장치를 무력화하여 탐욕의 정치를 합법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정치판은 야만과 광기가 넘치는 아수라들의 놀이터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윤 대통령 일가처럼 사리사욕을 위해 양평 고속도로 변경을 포기하지 않는 뻔뻔함이 이때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에 인가 맡기기도 전에 사면권을 남용하여 귀책 사회자를 같은 구청장 재벌 정부에 공천하는 뻔뻔함이 이때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유신단제가 차고람치는 현행 대의제 아래에서 대한국민은 희망이 없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된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한국민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신잔재 청산의 출발점은 양당 독식 선거제 개혁이 되어야 하고 국민반환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 복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